우리가 유튜브로 시도해서 실패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뇌에서는 뭐 5만 가지 망상을 줘요. 이거 회사에서 알려지면 나는 잘리는데 사실은 그 조회수 3도 안 나오는데 조회수 100은 나와도 그게 알려질까 말까인데. 네. 그리고 만약에 막 10,000명, 10만 명 돼가지고 알려줬어. 그럼 그때 그만두면 돼요. 일단은 저는 네. 엠마쌤 자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가고 이제 그래도 뭐 100여 명의 이제 직원분들과 함께 하니까 실체가 있겠죠.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이번에 한 2년간 출시된 책 중에서 가장 빠르게 10만 권에 도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보 3주째 1등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예스24는 4주 동안 이제 1등, 종합 베스트셀러 1등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낼 때부터 잘 될 줄 아셨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되게 저를 고평가하는 편인데, 확실히 이번에 저에 대해서 좀 겸손해졌나? 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종합 베스트셀러 2, 3등 정도를 바로 하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혹시 지금 자청님 책 구매하신 분들 계세요? 음. 읽었지롱 벌써. 열심히 보고 근데 계시네요. 엠마쌤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한 반 정도는 최소한 샀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엠마쌤이 저랑 성향이 비슷하니까. 또 이제 성향이 비슷하고 이 엠마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걸 배우려는 사람들 자체가 똑똑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랑 표본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최소한 겹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역행자 이제 읽은 분들이 역시나 맞잖아요. 여기 이제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안 읽은 거야. 책 안 읽는 사람들. 네, 아무튼 네, 장난이고. 네. 네. 아니 근데 그 무자본 창업이라는 주제로 네네네. 그냥 거의 국내에서는 네네네. 원탑이시잖아요. 거의 그쵸. 이 시장을 개척하신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뭐 운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35억을 팔았냐고 하는데 뭐 네. 지금도 잘 팔려요. 지금도 한 달에 1억 정도씩 팔리거든요. 지금 찍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네네. 근데 뭐 강의팔이냐 하면은 뭐 그냥 맞다라고 할 거고 그냥 네. 강의팔이 맞다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좋은 팁 정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기회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잘 될지 아예 몰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찍을 때만 해도 아예 온라인 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거의 이제 개척자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2020년 1월인가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클래스101이 아예 안 유명했을 때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너 진짜 뭐 사업 실력 있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라서 제가 진짜 이 강의를 한 100개만 팔아서 네. 일부러 비싸게 했어요. 아무나 듣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약간 충격적으로 비싼 가격 아니었어요? 그쵸.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비싼 그러니까 저 때문에 가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한 100명만 들어서 와 진짜 자청이 사업적으로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입증하려고 찍었어요. 그럼 100개 팔면 얼마예요? 6,500만 원? 근데 그냥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타이탄의 도구를 모을 겸 그냥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운이 좋게 클래스101이 초대박이 나고 또 팬데믹 터지면서 다 사람들이 강의에 몰리고 결정적으로 강의의 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 베스트셀러가 진짜 되기가 어렵지만 돼도 보통 1주 만에 무조건 내려오거든요. 거의 네. 대다수의 책이. 근데 이제 이 계속 가는 거는 본질이 좋아서예요. 그래서 강의도 그냥 잘 찍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얘기해보면은 플랫폼에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인스타도 얘기죠. 처음 진입했던 5년 전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쉽게 수십만씩 갔죠. 그쵸. 그리고 틱톡도 그렇고 릴스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릴스를 추가한다, 뭘 한다. 그때 무조건 하면 좋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에서 되게 밀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도 플랫폼 처음 나온 거고, 그때 이제 그냥 그거에 올라타 버리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 강의가 잘 됐어. 네. 그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그런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신사임당 다음 라인으로 출격을 한 거거든요. 거의 완전 초창기 네네. 멤버죠.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2년 반 넘게 은퇴를 했지만 이게 처음에 올라타 버리니까 이게 이제 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벌기, 뭐 돈 벌기를
시도를 수백 명이 계속 했잖아요. 이념 운동. 네. 그거를 했으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결국 또 저에게 또 와요. 그러니까 결국 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처음 나왔을 때 무조건 좀 시도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님도 이제 타링에서 딱 그걸 함으로써 엄청난 수혜를 받잖아요. 그쵸. 물론 뭐 할 말은 많겠지만 어쨌든 저는 결과론적으로 수혜가 더 컸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네. 그쵸. 지금도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FT도 저는 관심은 없지만 NFT가 나와. 네. 그럼 저도 이제 늙고 이제 안정적이니까 막 그렇게 굳이 그러진 않는데 NFT가 나와. 네. 그럼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 나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안 좋다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초반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막 20, 30대 초반인데 막 수천억 가진 애들 많아요. 뭐 많다라기보다 몇 개 있죠. 맞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정도 돈 벌 깜냥이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플랫폼 초기에 올라탄 그런 노력이라던가 네. 또 지적으로도 엄청 지능이 높고 그래서 NFT라던가 뭐 비트코인 또는 요새 릴스, 틱톡 뭐 이런 것들 SNS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은 좀 빨리 올라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쵸. 대부분 되게 새로 나오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시도하기가 되게 어렵게끔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게 나왔으면은 그걸 시도하는 거에서 뇌에서는 야 너 그거 하면은 죽어 라고 뇌에서 공포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5만 가지 합리화로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직장인들이 1순위가 퇴직하고 유튜버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하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은. 네. 우리가 유튜브로 시도해서 실패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뇌에서는 네. 뭐 5만 가지 망상을 줘요. 이거 회사에서 알려지면 나는 잘리는데 사실은 그 조회수 3도 안 나오는데 조회수 100은 나와도 그게 알려질까 말까인데 네. 그리고 만약에 막 10,000명, 10만 명 돼가지고 알려졌어. 그럼 그때 그만두면 돼요. 그냥.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 했나? 왜 이렇게 댓글이 뭐가 없어졌지? 갑자기 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유전자의 오작동 얘기한 이유로. 네네.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유전자 오작동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뭔가가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요. 네. 이겨내라. 네. 유전자를 이겨내라. 이런 얘기신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 부분을 많이 팔고 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행자가 왜 잘 됐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 관련된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인스타그램 책은 절대 종합 베스트셀러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이제 그 실용서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역행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자본 창업이다 하면서 책 냈으면 절대 잘 됐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누구나 중학생도 읽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읽고 완전 대중적으로 그냥 완전하게 인생에서 자유를 얻는 법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대중성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창업하기 하는 순간 표본이 100분의 1 박살이 나요. 그렇지만 무자본 창업 강의다 하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넓죠. 그래서 항상 사업이나 비즈니스 할 때는 표본이 넓은 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자청님이 저번에 뵀을 때 진짜 한마디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 올랐어요. 아 진짜로? 저희가 원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저희 수강생들이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수업 듣고 굉장히 이제 성과를 잘 내신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보통 이제 매출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당연한 개념인데 그쵸. 이걸 보시더니 그때 딱 한마디 하셨던 게 월급의 몇 배라고 얘기하면 어떠냐. 맞아. 네,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진짜 썸네일을 해봤더니 그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청님의 효과. 그러니까 어떤 네. 썸네일을 짓고서 그 단어들을 대중성 있게 바꾸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저도 마케팅 회사를 대표다 보니까 초기에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 때는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표본을 어떻게 넓힐지를 예를 들어 저도 이번에 역행자가 잘 되니까 강의를 하나 찍을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제가 그냥 기획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파는 방법. 근데
이것보다 더 표본 넓은 주제는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주제는 이건데 또 강의 제목을 뭐로 할까? 약간 그런 표본을 어떻게 넓힐까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그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는 방법에 대한 그게 이제 영상 강의야. 네. 그러면 파는 거에 관심 있는 장사꾼 기질이나 사업 관심 있는 사람만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동으로 월 1억 버는 법 이러면 이제 누구나 관심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저게 사업이라는 말, 뭐 창업이라는 말만 넣어도 그쵸, 사실 그쵸. 엄청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 말을 빼고 이 개념을 그쵸. 설명하려고. 그래서 하시거든요. 옛날에 대박이 났던 게 월 1,000만 원 버는 법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드는 법 하는 순간 거의 표본이 개박살이 나고 한 100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법은 전 국민 누구나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근데 뭐 과일 가게 잘하는 법 이러는 순간 표본이 역시 4,000분의 1로 박살 나는데 네, 월 1,000만 원 버는 법 역시 표본이 넓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근데? 맞아요. 네네.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스타그램 전략,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 친구들은 별로 결제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냥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마케팅을 해야 하는 마케터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도 들을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좋아요 팔로워의 비밀 아 미쳤다. 이렇게 소름 했더니 돋았다. 막 인스타는 친구들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좋아요 팔로워 수 너무 적어서 고민이야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왜 안 그랬지? 이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또 고민을 하다 보니. 근데 저도 수강생 출신이니까. 맞아요. 여기에 수강생 자청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렇게. 저도 엠마쌤 강의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예쁠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뭘 드려야 되나? 제가 뭐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이게 왜 당황하시지? 내가 3년 전에 들은 것 같아. 3년 전에.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 들어주셨죠. 와, 이제 강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1강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거 같아. 기억나세요, 근데? 하도 예전 일이라. 아니, 그거 강의 기획도 너무 좋았고, 편집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빨리 넘어갈게요. 그 사기꾼이라는 말도 또 되게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맞아. 아마 지금 이 댓글에도 막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아직 없지? 사기 아니냐 이런 되게 분명히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들으실 때.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컨텐츠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컨텐츠 기반은 사기꾼들이 진짜 많이 판치긴 해요. 네, 뭐 그러니까 교육 강의 이런 거. 뭐 월 1,000만 원 버는 법 구라치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쵸, 맞아요. 아니 실체가 아예 없는데 뭐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 다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이다라는 되게 고정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또 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 얼마 전에 그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한 70살 정도 되시고 네. 대단히 대단한 회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사업 모델을 듣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이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이제 해왔는데 그냥 뭐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무형의 것을 판매하니까 봉이 김선달이다.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업가랑 사기꾼은 한 끗 차이이지만 어쨌든 차이는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거를 지켜내느냐 약속을 지켜내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컨텐츠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무조건 환불 제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판매를 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리 상담을 판매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환불해달래. 그러면 그냥 돈을 주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 뇌내 망상으로 얘는 뭔가 스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 상담을 부정해?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환불을 안 해주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콘텐츠, 제가 판매하는 건 뭐 PDF 한 5권 있고, 강의도 있고, 저희 마케팅 회사도 하고, 심리상담 사업으로 저는 10년간 그걸로 성공했고, 아트라상으로. 근데 다 저는 그냥 무조건 환불해요. 근데 그게, 봐봐요. 콘텐츠 사업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효용이 엄청나고, 누군가한테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엠마쌤 강의가 있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짜리지만 저는 그거를 몇 억짜리로 더 뭔가 이득을 내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10살짜리가 들어. 그 의미가 있을까요?
10살짜리가 들으면은 아예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걔는 10만 원을 낸 거에 대한 값어치를 못 한 거야. 그럼 걔한테 10만 원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엠마쌤이야. 근데 뭐 어떤 진상이 나왔어. 막 이거 환불해달라고 강의 별로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뭐가 됐든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 이걸 이해를 아예 못해. 적용도 못해. 막 인스타그램 깔 줄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효용이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사기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저격 유튜버들도 파고 했지만 결국엔 다 제 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가와 사기꾼은 그냥 내가 이제 이걸 제공하고 이득을 주면은 사기꾼이 아닌 거고 그거를 이렇게 과장해서 줬는데 그게 아무 효용이 없었어. 그러면 이제 사기꾼인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업가는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합리적인 약속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